1. 시금치. 매우 자주 높은 수준의 농약이 발견되며 심지어 같은 식물에서 여러 다른 종류의 화학물질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케일, 콜라드 그린, 겨자잎. 또 다른 잎이 많은 채소로 자주 높은 수준의 농약이 발견될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다른 일부 국가에서 금지된 농약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농약의 양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깨끗한 음식을 섭취하기 시작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글쎄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농약, 화학물질, 독극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간 37억 킬로그램이며 이를 나누면 1인당 1파운드 약 450g과 조금 넘는 독극물입니다. 많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이것들이 독극물이며 매우 적은 양으로도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문제의 상당 부분은 토양 고갈과 관련이 있습니다. 수십 가지 미네랄을 토양에서 빼내고 단 3가지 합성 미네랄만 되돌려 넣는 공격적인 농업 관행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토양은 점점 더 고갈되고 거기서 자라는 작물은 점점 더 약해집니다. 해충에 스스로 방어할 수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화학물질이 필요하게 되어 토양 내 미생물 종이 줄어들고 식물은 더욱 약해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음식에 약간의 화학물질이 묻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도록 이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우리는 실제로 지구를 구하고 건강을 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로서 우리는 음식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그리고 우리 돈을 어디에 쓰는지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지갑으로 무엇을 위해 투표하고 있습니까?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을 위해 투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속 불가능할 수 있고 품질이 해마다 떨어질 저렴한 물건을 위해 투표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글쎄 그렇게 나쁠 수는 없어. 이렇게 나빴다면 모든 사람이 아프지 않았을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글쎄요,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아픕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없었던 것들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염과 기아로 죽곤 했지만 이제는 두통과 기억 상실, 저림과 따끔거림이 있는 신경병증, 습진과 발진, 파킨슨병 및 기타 신경학적 문제, 호르몬 불균형, 그리고 풍부한 불임과 같이 완전히 다른 상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번식이 이제 사람들에게 너무 어려워져서 불임 클리닉이 도처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폐암, 유방암, 림프종과 같이 오염, 농약, 화학적 독성과 관련될 수 있는 많은 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태가 전적으로 농약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약은 큰 역할을 하며 우리가 더 오염될수록 점점 더 큰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사용되는 대부분의 화학물질이 테스트되었으므로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만 가지의 다른 화학물질이 있으며 그중 극히 일부, 극히 적은 부분만이 테스트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것들을 확인할 때 단일 화합물 테스트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 번에 하나씩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LD1 또는 LD50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치사량 1 또는 50을 의미합니다. 즉, 실험 동물에게 독극물 용량을 투여하고 100마리의 다른 동물에게 투여한 다음 이 독극물의 어떤 용량이 개체군의 1%를 죽일 것인지 LD1을 찾는 경우 또는 쥐의 50%를 죽게 할 것인지 LD50을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실험 대상의 1%가 죽는 체중 킬로그램당 밀리그램 용량을 찾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들은 그것을 LD1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숫자로 나누고 이제 제조업체가 이러한 화학물질을
농약, 방부제, 식품 첨가물 등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LD1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쥐의 1%를 죽이는 특정 용량이 있습니다. 이제 다른 화합물이 있고 이것을 화합물 A의 치사량이라고 부르고 이것은 화합물 B라고 부릅시다. 이제 이것이 쥐의 1%를 죽였다면 다른 것을 추가하면 쥐의 1%가 더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쥐의 2%가 죽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0마리의 쥐에게 특정 독극물을 투여하고 그중 1%가 죽는다고 해서 다른 99마리의 쥐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면역체계, 생리학에 심각한 부담, 심각한 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중 1%가 당이 노출로 죽는다면요. 그들은 짧은 시간 동안 독극물을 투여받고 그중 1%가 죽는다면 다른 99마리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살아남은 99마리의 쥐에게 다른 개체군에서 1%를 죽일 다른 독극물을 투여하지만 이제 그들 중 하나가 이미 약하게 만들었을 때 2가지 다른 독극물을 받게 된다면 그 숫자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2%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20%, 아마 50%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쥐들은 이미 매우 약해져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것을 추가하고 다른 것을 추가하면 우리는 1, 2, 3, 4%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서 그리 멀리 가지 않아도 대부분의 쥐를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했듯이 이러한 실험, 이러한 테스트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수행됩니다. 수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 쥐 수명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하루나 며칠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또한 급성 노출 대 만성 노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살 때, 그리고 인간은 이제 상당히 오래 살 때 노출 축적을 얻게 됩니다. 매일 약간씩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했듯이 수만 가지의 다른 화학 물질이 있으며 수십 년 동안 수천 가지의 다른 화학 물질이 사람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내고 싶더라도 그러한 연구의 복잡성과 모든 변수를 제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누적 노출의 일부는 이러한 농약의 대부분이 지용성이라는 것입니다. 즉, 물에 녹지 않고 지방에 녹습니다. 따라서 뇌에 많이 있는 지방과 같은 신체 조직과 저장고에 매우 느린 전환율이 있는 곳에서는 이러한 화학물질과 중금속, 그리고 모든 오염물질이 수년, 수십 년 동안 실제로 축적되기 시작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체에는 해독 시스템이 있습니다. 간은 이러한 독소 중 많은 것을 분해하고 중화할 수 있지만 그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가 제거하는 방법을 아는 것보다 더 많이 계속 추가하고 그중 일부가 지방 조직에 격리되거나 축적된다면 이제 간은 따라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의미하는 것은 이러한 독소가 지용성이라는 것입니다. 즉, 씻어내기가 꽤 어려울 것입니다. 채소를 헹구면 약간의 흙은 제거되지만 어떤 종류의 지용성 물질이든 제거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농산물을 씻는 것이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식물 내부에 들어간 것들과 물만으로는 씻겨 나가지 않는 것들이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더 오염된 채소 목록, 계속 피망 및 고추, 종종 매우 높은 수준의 농약 잔류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사, 녹두, 강낭콩 등. 다시 말하지만 종종 여러 다른 종류의 잔류물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5. 토마토. 매우 얇은 껍질을 가지고 있어 쉽게 침투할 수 있으며 또한 일반적으로 먹는 껍질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조적으로 다른 종류의 호박은 껍질이 꽤 두껍지만 그래도 이러한 지용성 물질은 여전히 과육 내부로 스며들 수 있습니다. 이 샐러리, 불규칙한 표면을 가지고 있어 표면적이 매우 크고 다소 다공성이어서 물질을 흡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8. 상추, 표면적이 매우 큽니다. 원문 7번 누락. 9. 오이, 오이는 거의 전적으로 물로 이루어져 있어 매우 빨리 증발하므로 왁스로 덮는데 이것이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왁스 아래에 이러한 독극물을 가두기 때문입니다. 첨, 브로콜리, 빽빽한 꽃송이, 즉 식물의 촘촘한 굴곡에 일부 농약을 가둘 수 있어 농약을 제거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유기농으로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들이 가장 오염된 채소 10가지입니다. 하지만 목록의 1번과 10번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도 명심하십시오. 따라서 목록 상위 절반 1, 5번에 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유기농으로 구매해야 하며 이 목록 축을 10번에서는 가능하면 유기농으로 구매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브로콜리의 경우 다른 것이 없거나 유기농이 그리 신선해 보이지 않는다면 그날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것들이 유기농으로 구매하고 싶은 10가지 채소입니다. 더티 더즌, 더티 더즌과 클린, 슈밥 클린 시프트. 가장 자주 농약이 발견되는 12가지 과일 및 채소인 더티 더즌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에서는 채소에 초점을 맞췄지만 여전히 더티 더즌을 언급하고 여기에 몇 가지 자료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더티 더즌과 클린 15라고 부르는데 더티 더즌은 분명히 농약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고 클린 11호는 가장 적게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정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식약처 등의 정기적인 테스트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런 다음 데이터를 보고 분석하여 이러한 목록과 권장사항을 제시하는 EWG Environmental Working Group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EWG는 기부금으로 지원되지만 훌륭한 자료이며 소비자를 위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유지하는 데 무시할 수 없는 힘입니다. 그러니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치를 얻고 있다고 느낀다면 약간 기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숫자와 데이터를 볼 때 명심해야 할 점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다른 농업 관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공한 목록은 2024년 한국에 대한 것이며 지역적 편차가 클 것이고 목록에도 해마다 약간의 변경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 있지 않더라도 이 목록에서 여전히 많은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중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농업 관행은 아마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이고 깨끗한 채소는 어떤 이유에서든 자연적인 저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깨끗합니다. 반면에 농약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보통 가장 취약합니다. 따라서 한 국가의 목록이 완전히 쓸모없고 다른 국가의 어떤 것에도 적용되지 않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런 다음 특정 농산물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PLU 코드 또는 가격 조회 코드가 있습니다. 유기농 농산물이라면 보통 9로 시작하는 5자리 숫자를 가집니다. 대부분은 4자리 숫자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유기농이 아닙니다. 또한 8로 시작하면 이제 유전자 변형 GMO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GMO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아무도 그 쓰레기를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많이 찾지는 못할 것입니다. 용어에 대한 비판, 관행 컨벤셔널과 자연 내추럴. 그런 다음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바로 관행 컨벤셔널이라는 단어입니다. 한국에서 농약 없이 만들어지고 특정 방식으로 인증된 모든 것은 유기농이라고 불립니다. 다른 일부 국가에서는 생체역학적 또는 그와 유사한 것으로 부릅니다.
하지만 사실상 독극물이라는 의미인데도 관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관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을 하는 일반적인 방식, 항상 그래왔던 방식, 정상적인 방식처럼 들립니다. 그런 다음 유기농은 비정상적이고 드문 다른 방식입니다. 사실 유기농이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방식이어야 합니다. 지구 역사상 항상 그래왔던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 가혹한 농업을 시작하고 토양을 고갈시키고 약한 식물을 갖게 된 이러한 공격적인 관행을 갖기 전까지는 스스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것들을 독살하기 시작해야 하며 그것이 관례가 될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매우 비극적입니다. 저의 또 다른 불만은 식료품점에 있을 때 보통 건강식품, 유기농식품, 덜 변형된 것들을 파는 이 작고 작은 섹션에 왔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것을 자연식품 섹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거기에 서서 자연식품이 있는 이 작은 섹션을 봅니다. 그런 다음 자문합니다. 이것이 자연식품이라면 가게의 나머지 부분은 무엇인가? 그것은 가게의 다른 98%가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의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무엇을 먹이고 있는지 말입니다. 가장 깨끗한 채소, 농약이 가장 적은 채소, 가장 오염된 음식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으므로 가장 깨끗한 음식, 그리고 가장 적은 농약이 발견되는 채소와 식물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일딜린스, 아보카도,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깨끗합니다. 이추스, 스위트콘. 하지만 GMO, 즉 유전자 변형 옥수수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기농 옥수수를 사면 유전자 변형이 아님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3. 양파. 4. 완두콩. 5. 아스파라거스. 이들 중 다수는 양파의 황이나 아스파라거스의 해충이 싫어하는 다른 것과 같이 해충에 대한 자연적인 저항성을 가집니다. 다른 것들은 아보카도와 양파처럼 두꺼운 보호층을 가집니다. 6. 양배추. 7. 버섯. 8. 고구마. 9. 당근. 10. 콜리플라워. 이것들은 궁지에 몰렸을 때 반드시 유기농으로 구매할 필요는 없는 몇 가지 음식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목록의 상위 절반은 목록의 하위 절반보다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에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물건을 살 때 지갑으로 투표하는 것이며 어떤 종류의 물건을 원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식품 생산자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것을 원한다면, 이 전체 시스템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아마도 이 모든 것에 대해 어쨌든 유기농을 구매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글쎄요, 불행히도 우리는 심각하게 오염된 세상에 살고 있으며 매년 수백만 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공기, 음식, 물에는 수만 가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으며 노출을 80, 90%까지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교육하고 이 비디오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따르십시오. 유기농을 구매하십시오. 더티더즈는 항상 유기농으로 구매하십시오. 그런 다음 유기농을 구할 수 없다면 클린 15 목록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테스트된 16가지 다른 과일 및 채소의 PDF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하십시오. 이것이 더티더즌과 클린 15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약의 100%를 제거할 수는 없지만 생활 방식이 신체가 이러한 것들을 처리하는 방식, 즉 신체가 얼마나 잘 제거할 수 있는지에 가장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또한 해독은 자원을 소모하며 간이 화합물을 중화할 때마다 엔진과 같아서 에너지를 투입하고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이러한 자원을 더 많이 투입할수록 간은 더 잘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시청하고 제 비디오 중 일부를 보셨다면 다음에 무엇이 나올지 아실 것입니다. 진짜 전체 식품, 자연식품, 가공되지 않은 식품을 먹으면 간과 신체가 필요로 하는 이러한 자원을 포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당신이 먹는 것의 80배 100%가 진짜 전체 식품이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100% 할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약간의 여유가 필요하고 주말이나 파티에서 여기저기 예외를 즐겨야 한다고 느낀다면 감당할 수 있는 비율을 알아내십시오. 하지만 가공식품은 피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고갈된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신체가 해독하는 데 필요한 이러한 자원이 없습니다. 게다가 애초에 제거하려고 했던 화학물질과 쓰레기가 많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공식품 섭취는 바라건대 0%, 이상적으로는 0%여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는 60, 70%와는 거리가 먼 2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신체에는 자연스러운 리듬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수면과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우나를 하면 특정 해독 과정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명상하면 몸을 치유 상태로 만듭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는 이러한 해독 과정을 방해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각들을 생활 방식에 더 많이 넣을수록 더 좋아질 것입니다. 결론,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저 영상을 좋아하실 겁니다. 그리고 몸이 정말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함으로써 건강을 진정으로 마스터하고 싶다면 구독하고 벨을 누르고 모든 알림을 켜서 생명을 구하는 비디오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